그새 수업도 들어갔어. 아, 서로 이렇게 기대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라. 좋은 자세. 뭐 쓸데없는 거 물어봐. 네. 세금을 두 명이서 나누면 4배가 되죠. 네? 아, 2배가 되겠군요. 누가 세금을 둘러나요? 왜? 세금이 두 배가 된다. 기쁨을 둘이 나누면 반으로 줄죠. 좀 티예요? 네? 전 티쳐요. 박현출 티. 와 신선하다. 우와. 실각품 아니야? 먼저 저거 하나만 들었는데 먹는 거예요. 아. 저거라 그러는 건 뭔가? 다섯 개라며 아까 먹을까? 그지. 여기 밖에 사탕도 있어. 그냥 사탕도 있어.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은 그냥 함수가 있을 때 두 점 사이의 기울기야. 네, 문제가 20문제가 있는데 29문제를 다 풀진 않을 거고요. 제가 그 중에 한 절반은 덜어낼 거예요. 평균 변화율은 그냥 두 점 떨어져 있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표현이 여러 가지라고. 표현이 여러 가지. 얘를 A, B라고 할 때 얘를 델타 X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걸 X의 증가한 부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얘는 델타 Y라고 읽기도 하고 이건 Y의 증가한 부분, 증분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얘가 델타 X분의 델타 Y, 즉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B라고 하는 놈이 여기 A에다 델타 X만큼을 더하는 거니까 얘가 델타 X분의 FA에다 델타 X FA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기울기라고 하는 건 여기랑 여기랑 똑같아야 되고 여기랑 여기랑 똑같아야 되고, 그래서 여기가 생략돼 있는 거야. 이렇게 빼서 생략돼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평균 변화율이다. 네. 다 같은 말인데 표현을 여러 개로 한다. 네. 쟤를 우리 평균 변화율이라고 한다.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의 직선의 기울기, 두 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랑 같다. 다 같은 말이다.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구간 n 플러스 1에서 구간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했지? x가 n보다 커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평균 변화율은 방금 했지? 두 점 사이의 기울기로 얘가 n 플러스 1이래. 여기 n 사라졌지? 그치? 아, 그래서 한 칸 차이 날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1부터 100까지는 한 칸씩밖에 차이 나는 걸 모르니까 그럼 한 칸씩 계속 늘려가봐야 내가 100까지 도달하겠지. 처음에 1부터 출발해가지고 1, 2, 2, 3, 3, 4, 4, 5 쭉 계속 한 칸씩 늘려가야 100까지 갈 거 아니야. 1부터 100까지 가려면. 그치? 1을 넣어보면 F2 빼기 F1이 2야. F3 빼기 F2는 3 넣었으니까 3이야. F4 빼기 F3은 4야.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가야겠어? 100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문제에서 100까지 가려면 그래서 F100, F99는
4면 4, 3, 3, 2면 2, n 플러스 1, n 플러스 1, 100이면 100이겠지? 그래도 가장 최근에 했던 기말고사 범위인데 이게 마치 뭐랑 비슷해? 그 수열 점화식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수열에서 이런 거 하지 않았어? A2 빼기 뭐 이런 거 했잖아. 이런 거 하지 않았어? 묵비권 행사 권리가 있으면 계속 모른다고 할 거야? 다 모르는 거야? 이것도 모르는 거야? 응. 나 점화식 때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야? 생긴 게 되게 비슷하잖아. 그치? 더하면 사라지고. 그래서 처음 하나 마지막 하나 납니다. 이해돼? 여기 이제 똑같은 그런 원리고, 그렇지? 그러면 남는 게 F100 빼기 F1이 2부터 100까지야. 2부터 100까지 하면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 김민규가 2부터 100까지 하고요. 어? 549. 5049겠지! 아, 네. 어떻게 나오는데? 이거 외웠는데요. 어? 1부터 100까지 5,000원 아니에요? 1부터 100까지가 5,000원. 거기서 1을 뺐다고? 들었어? 1부터 100까지 하면서 1을 뺐대. 그러니까 무슨 자연수 쭉 합은 1부터 100까지 하면서 100까지 하면서 1을 뺐다. 지금 중요한 좋은 얘기 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 다시 얘기하는 거야. 1부터 100까지 합은 어떻게 구하냐? 공식이 있어. 외워둬야 돼. 내년 수능 보려면 외워놔야 돼. 지났어도 수투지만 수원 거 기억해야 된다고. 일부라도 챙겨 놓으라고. 그냥 수원은 뭐 버렸으니 1학기는 버렸으니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건 챙겨 놔야 돼. 모든 걸 다 내년에 다 싹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모든 걸 다 내년에, 그럼 내년 되면 뭐 갑자기 내 머리가 슈퍼 천재가 되는 게 아니잖아. 내년에 수학만 할 것도 아니고. 그렇지?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하니까 기억나는 건 최대한 챙겨 놓으라고. 이거 하는 김에 이건 뭐 있어 또? 넌 까먹었다며. 넌 뭐야? 네? 3분의 아휴. 6분의 그 뭐 3분의 6분의 9분의 뭐 계속 해보지. 뭐야? 6 어?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에이 진짜 맞지. 봐. 1학기 했지만 비슷해 상태는.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반복해야 돼. 그냥 어쩔 수 없어. 쟤네가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야. 안 하면 잊어버려. 사람이 어쩔 수가 없다고. 쟤네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안 하면 잊어버린다고.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 그치? 뭐 나온 김에 요 세 개만 좀 외워두자고.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까지는 여기 1부터 100까지인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면 100, 101, 100 이렇게 하면 50. 그래서 5050을 빼서 5049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해되냐? 근데 우리는 이게 끝이 아니야. 뭐야? 평균 변화율을 물었으니까 5049가 답이 아니라 우리는 이걸 해야 돼. 그래야 평균 변화율이잖아. 기울기잖아. 이거랑 똑같아요. 기울기. 그래서 99, 99. 나누면 52. 이거 직접 나눠봐야 돼. 이거 막 빨리 계산하는 방법 없어. 그렇지? 그냥 직접 계산해봐야 돼.
평균 변화율은 뭐야? 기울기. 모양을 기억하고 얘랑 얘랑 똑같고 얘랑 얘랑 똑같고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모양을 같게 만들어준다라는 걸 기억하시라고. 이게 평균 변화율. 답 페이지의 미분계수는 뭐냐면 약간 짝사랑 같은 개념인데 둘이 서로 동등한 게 아니라 한쪽이 많이 좋아요. 한쪽이 얘를 따라다닌다. 한쪽은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지금은 서로 다가가지 않잖아. 그냥 너는 너대로 너는 너대로 있는 거잖아. 그게 평균 변화율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미분계수 아니면 순간 변화율 말이 똑같은 말인데 봐봐. 똑같은 말인데 얘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래도 미분계수랑 똑같은 말이 순간 변화율이고 순간이라는 말을 빼기도 해. 변화율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 같은 말이야. 뭐냐면 봐. 아까는 둘 다 50대 50으로 둘 다 50대 50이야. 그러니까는 누가 누구를 더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아. 그냥 각각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얘는 누가 누구를 한쪽을 많이 좋아해서 한쪽이 움직여. 그럼 어느 한쪽이 움직이니까 어디에서 만나겠지. 둘 중에 한 놈이 만나겠지. B가 A 쪽으로 가든지 A가 B 쪽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쓰지 않아. 어디에서의 변화율이라고 써. 왜? 여기서는 어디서 만나는 게 아니거든. 만나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냅둔 거고 얘는 어디서 만날 거야. 한쪽이 한쪽으로 다가갈 거야. 양쪽으로 다가가는 건 미분계수의 정의가 아니야. 알지? 한쪽이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에 뭐가 x는 a에서 x가 a일 때 뭔가 어디에서 돌지가 정해져 있어야 돼. 약속 장소가 나와 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 그냥 미분계수 그건 잘못된 표현이야. 한쪽이 다가가야 돼. 그럼 이렇다는 얘기는 누가 다 다가간다는 거야? B가 A 쪽으로 다가간다는 얘기지. B가 B일 수도 있고 여기가 뭐 X일 수도 있고 T일 수도 있어. 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다가가느냐가 중요한 거야. 문자가 B냐 아니면 C냐 K냐 T냐는 X냐 안 중요해. 그렇지? 다가간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원래 함수는 이렇게 돼 있다고 치고 A가 여기 있고 여기가 꼭 B일 필요 없다 그랬지. X여도 되고 T여도 된다 그래서 얘가 얘 쪽으로 한없이 다가가. 그게 뭐야? 1단원 얘기잖아. 극한이잖아.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극한 기호를 쓸 거야. 그걸 우리는 이렇게 배웠잖아. 앞에서. 그치? 이제 오늘 배우는 거랑 극한이랑 결합하면 미분계수야. 1, 2단에서 했던 게 극한 기호고 오늘 처음 나온 게 얘잖아. 이 둘이 결합하면 오늘 하고자 하는 얘가 완성이 된다. 그래서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디테일한 계산은 1단원, 2단원 때 졸라 연습하는 거야. 우리는 오늘 중요한 건 뭐야? 1단원, 2단원에서 졸라 연습을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됐다는 가정하에 아직 연습이 덜 됐잖아. 그러니까 그게 됐다면 연습이 이제 돼서 내가 정말 틀리라고 하는 복잡한 문제 말고는 기본적인 연산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나는 저놈의 의미만 알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1단원, 2단원 때 연산 연습을 계속 한 거야. 그걸 열심히 한 거야. 그게 돼야 돼. 말했잖아. 틀리라고 보낸 시단계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돼야 돼. 그 연습하라고. 내년도 해야 되고 그래야 수능이라는 걸 본다니까. 그게 돼 있으면 저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다? 기울기인데 어느 한쪽에서의 기울기야. 왜? 얘가 일로 다가갈 거니까. 여기다가 그럼 이렇게 되겠지? 얘가 일로, x가 일로 다가갔으면 이렇게. 더가 나갔으면 이렇게. 그래서 점점 다가가면 마치 여기에서의 뭐처럼 보여? 얘가 이렇게 부르기로 하고 얘를 이렇게 부르기로 할 거야. 얘를 이렇게 부르기로 할 거라고. 그럼 얘는 뭐야?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x는 a에서의 변화율이 너무 길어. 그래서 줄여서 이렇게 부를 거야. 얘를 어떻게 읽는지 민규가 읽어봐. F
A. 로봇 같지 않냐? F 프라임 A라고 읽어. F 프라임 A라고 읽는다. 그 말의 의미가 뭐라고? A에서의 미분계수, A에서의 순간 변화율.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은 얘가 아니라 뭐야? X는 A에서의 뭐? X는 A에서의 뭐? 기울기. 무슨 기울기? 영상 보고 왔다며. 근데 이제 잘안 됐어. 이건 이해가 아니지. 이거는 얘기를 해야지. 보고 왔으면. X는 A에서의 뭐? 접선의 기울기. 나와 있잖아. 그거 봐봐. 맨 밑에 나와 있잖아.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말이야. 우리한테 익숙한 말은. 이게 제일 익숙한 말이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얘랑 얘보다 이게 익숙한 말이지. 근데 말했잖아. 이 말과 저 말과 이 말은 다 똑같은 말이라고. 새롭게 나온 기호니까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 얘랑 다 똑같은 말이야. 근데 아까 말했지만 오늘 똑같은 말 가지고 여러 개를 써. 다 돌려 쓴다고. 근데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얘를 아까 어떻게 쓴다고? 얘를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쓰기도 한대. 이렇게 쓰기도 한대. 다 같은 표현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델타 x가 a로 가면 이게 아까 델타 x래매. 델타 x의 변화량, 증분. x가 a로 가면 이게 0에 가까워지겠지. 얘가 쭉 줄어드니까 얘 가만히 있고 얘가 쭉 줄어드니까 이 변화량이 0에 가까워질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0으로 간다라고 써도 됩니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야. 거기 나와 있어. 안 적어도 돼. 그냥 머릿속에 넣으라고. 거기다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 넣으라고. 몇 개도 이거지만. 근데 얘는 y의 변화량이니까 이게 a, fa고 얘가 x, fx지만 a에다가 델타 x만큼 간 거잖아. a에다 델타 x만큼 간 게 x지. 그러니까 a에다 델타 x 이 말과 이 말과 이 말과 이 말과 이 말과 이 말과 이 말이 다 같은 말이야. 아 왜 이렇게 자꾸 짜증나게 여러 개를 쓰냐 이거야. 왜? 내용이 별게 없어서 그래. 내용이 별게 없어서 자꾸 너희를 헷갈리게 현혹시키는 거야. 근데 저 말과 저 말과 저 말과 저 말과 저 말 이 말들이 다 같은 말이라고. 이 말과 이 말과 이 말과 이 말, 이 말, 요 말, 요 말이 다 같은 말이라고. 다 같은 걸 얘기한다고. 뭐라고? 얘라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고. 7개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뭐지? 민규야, 이 7개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뭐야? 맨 밑에 거? 아니죠. 제일 뭔가 복잡해 보이는 걸 제일 많이 쓸까? 제일 많이 쓰는 건 좀 간단해야 많이 쓰지. 제일 많이 쓰는 건 누구냐? 얘죠. 얘가 제일 간단하지 않아요? 이것들 중에? 이것들 중에 얘가 제일 간단하잖아. 제일 조금 썼잖아. 분필을 제일 조금 썼잖아, 얘가. 그치? 얘가 가장 간단하고 제일 많이 쓰지만 얘의 의미는 뭐라고? 우리가 가장 얘를 알아듣게 표현한 말은 몇 번이야? 1, 2, 3, 4, 5, 6, 7 가장 얘를 알아듣기 쉽게 써놓은 말이 몇 번이야? 3번. 3번이잖아. 그래서 핵심적인 얘기가 이거야. 3번과 5번이야.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얘야. 왜? 얘가 제일 간단하니까. 근데 얘의 의미는 얘고. 그런데 우리는 계산 문제를 낼 거 아니야. 계산 문제는 이렇게 주지 않지. 계산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계산은 이걸로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계산은 이걸로 한다고.
전체적인 틀이 그거야. 이 단원의 큰 틀이 저거야. 알겠죠? 하고자 하는 얘기는 결국 얘인데 접선의 기울기야. 그걸 계산하라고 말할 거야. 그냥 이게 의미가 뭐야? 접선의 기울기요. 이러면 너무 문제가 쉽잖아. 계산 문제를 낼 거야. 계산 문제는 이것 중에 써서 계산을 해야 돼. 근데 예를 들면 델타 x가 0으로 가? 그러면 0분의 0꼴이지? 그러니까 약분시킬 거 아니야. 여태까지 배운 게 그거잖아. 0분의 0꼴이니까 약분시킬 거지. 델타 x가 0으로 가면 델타 x 0으로 하면 이거 0이지? fa 빼기 fa니까 0분의 0꼴이니까 약분을 시킬 거지. 아니야. 그지? x가 a로 가봐. x가 a로 가면 0이지? x가 a로 가면 0분의 0꼴이니까 또 약분시키겠지? 그래서 1단원, 2단원 때 그렇게 졸라 연습을 한 거라니까?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지만 그걸 자꾸 연습을 시킨 거라고. 이때 써먹으려고. 0분의 0꼴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이때 지금부터 하려고 1단원, 2단원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nothing이야, nothing. 하나도 안 중요해. 그냥 계산 도구일 뿐이라고. 계산 이거 하려고 한 여태까지 한 그냥 워밍업밖에 안 돼. 근데 그게 돼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여기까지 이해가 되냐고.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얘야. 얘고. 근데 계산은 얘로 할 거라고. 자력치로 할 거라고. 이게 오늘의 메인 줄거리야. 메인 줄거리야. 이해가 돼? 그치? 이거 의미를 알아둬야 돼. 그래서 왼쪽에 주구장창 써놓은 걸 내가 이렇게 줄여서 써놓은 거야. 1번을 볼게. 함수 y는 fx에서 x의 값이 a에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은 요런 거 같다. 근데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즉 뭐야? 한 놈이 다른 놈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가까워지는 방향은 내가 그냥 편의상 오른쪽에 뒀지만 x가 a에 가까워지는 방향은 우리가 1단원, 2단원 때 몇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다가가는 방법은? 다가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좌극한, 우극한. 그러니까 x가 꼭 a의 오른쪽에 있을 필요는 없어. a는 가만히 있고 x가 이쪽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이쪽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그치? 이쪽에서 다가오는 걸 좌극한이라고 했고 이쪽에서 다가오는 걸 우극한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아야 돼. 그래야 우리는 이 값이 수렴한다고 하고 그걸 극한값 하나의 값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알겠지? 다가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 그렇지?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델타 x가 0으로 가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어. 왼쪽 오른쪽. 그 값이 즉 좌극한과 우극한이 각각 존재하고 둘이 같으면 우리는 y는 fx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한다. 이거.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 이거. 이 극한값을 우리는 순간 변화율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 계수라고 하고 기호로 f'a와 같이 나타낸다. 함수 y는 f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의 값에서 미분 가능할 때, 즉 접선의 길이가 존재할 때 우리는 그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한다. 모든 점에서 접선의 길이가 존재하면. 그럼 모든 점에서 접선의 길이가 존재 안 할 때가 있나? 라는 의구심이 들어야 돼. 그냥 다 접선의 기울기 존재하지 않아요? 그림 그리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예고예요, 접선의 기울기는 예고예요, 접선의 기울기는 예고인데 다 존재하는데요? 존재 안 할 때가 있나요?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 뭔가 변태 같은 그래프는 안 될 수도 있다. 이래서 이렇게 써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네? 알겠지? 그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네. 그래서 그럴 때 모든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면 미분 가능하다. 그리고 y는 fx가 정역에 속하는 모든 x의 값에서 미분 가능할 때 우리는 y는 fx는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한다. 미분 계수의 정의는 지금 적어놨지. 외워두셔야 되었죠. 왜? 얘가 편하긴 하지만 얘는 이름에 불과해. 실제로 계산은 말했잖아. 얘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 계산을 문제를 내면 이걸로 계산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렇죠. 근데 델타 x 대신에 h라는 글자를 써서 델타 x 대신에 h로 바꿔서 쓰기도 한다. 밑에 써놓은 거고. 네. 그렇죠? 그 밑에는 지금 요 얘기고 다 같은 말이다 라는
얘기야. 미분계수와 접선의 기울기 말했잖아. F'A는 접선의 기울기랑 같다. 그렇죠? 이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 이 7가지가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미안해. 7개가 아니라 8개였네. 응? 거의 다 하나 적자. 8개인데 7개라고 썼어. 뭐가 하나 빠졌다. 그치? 뭐가 빠졌어? 그래도 뭔가를 배웠던, 어? 준영이가 얘기해봐. 이거랑 같은 것도 뭐 하나 더 있어. 이거랑 같은 것도 하나 뭐 있어. H는 거기 나와 있잖아. 바로 이게. 땡! 민규 뭐? 목이 탄다. 그러니까 방학 때 해도 소용이 없어요. 어느 점에서가 필요하지? A에서의 기울기다.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보니까 알겠지? 보니까 알겠어? 너는 모를 수밖에 없지. 잤으니까. 대부분의 시간에 잤잖아. 쟤 너희랑 비슷해. 상태가. 이거 좀만 더 하면 저 밟을 수 있어. 단도 떨리는 거죠. 그렇지? 이 말도 그거랑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델타는 뭐야? 극한 보내기 전 둘이 서로 50대 50인 거고, 극한 보내서 한쪽이 가까워지고 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되면 델타가 아니라 D라는 걸로 바꿔. D는 뭐야? 극한을 보낸 거야. dx분의 dy. 얘는 극한을 보낸 거야. 그렇지? 이거 하나만 추가해줘. 그래서 이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미분 가능한 함수 y는 fx에서 x의 증분을 델타 x. 델타 x에 대한 y의 증분을 델타 y. y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게 성립하는. 이게 나오면 뭐 해야 된다고? 이게 아니라 우리한테 필요한 거? 우리한테 필요한 건 얘가 아니라 아까 얘라는 거. 얘가 필요하대. 얘는 뭐야? 극한을 보내기 전이니까 그냥 평균 변화율. 응? 평균 변화율. 또 나누면 델타 x 나눴으니까 됐잖아. 근데 문제에서 준 게 뭐야? F'1이 5래. F'1은 안 주었어. 뭐야? 극한을 보낸 다음이야. 얘를 1이라는 건 1에서니까 x 가만히 있다가 1에 가까워지는 거지. 1에 가까워지는 거. 얘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x가 1에 가까워진다. x 빼기 1, fx 빼기 f1. 아니면 델타 x가 0으로 간다. 델타 x분의 델타 y. 이 말과 똑같은 말을 써. 어느 값에 1이라는 값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이거 같은 말이야.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1이고 여기가 x, 이게 델타 x. x가 0에 가까워지면 델타 x가 0에 가까워져 1이라는 값에서의 기울기라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델타 x가 0으로 보낼 거니까 얘 0으로 보낼 거야. 그럼 여기다 얘기가 남지? 델타 x를 0으로 보냈으니까 얘는 델타 x가 아니잖아. 그냥 x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곱하기 0이잖아. 그래서 얘가 ax 플러스 3이야. 근데 x가 얼마야? 1이잖아. x는 1이잖아. x는 1. 그러니까 a 플러스 3이 5가 되는 거죠. x가 1이니까. 1대 기울기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a는 2지. 그러니까 x가 1일 때가 5야. 그럼 다른 때는 그냥 이게 일반항이잖아. 1일 때는 1을 넣으면 되고 2일 때는 2를 넣으면 되고 3일 때는 3을 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냥 일반항은 x신지 넣어라 이거야. 1이면 1을 넣고 2면 2를 넣고 3은 3을 넣으면 되지. 이해돼? 자, 프라임 이제 마이너스 1을 물었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3에서 1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한 번 더 해볼게. 한 번. fx 플러스 2 빼기 f2 x 세제곱 f'2는 뭐라고? 2는 가만히 있고 한쪽이 x 2에 가까워지는 거라고 그랬어. 그지? 그러면 여기는 2고 여기는 2 플러스 x라고 하는 건 이 간격이 x라는 거지. 지금 뭐야? 델타 x 대신에 x가 들어왔어. 문자가 뭐가 오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 내가 말했잖아. t가 올 수도 있고 x가 올 수도 있고 문자에 현혹되지 마. 중요한 건 어디에 가고 있느냐, 이 중심을 잡고 있는 놈이 누구냐가 중요해. k가 오든 t가 오든 그게 중요해. 아니라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냐, 결국 목표물이 누구냐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보호해야 되는 임무를 맡았으면 걔만 신경 쓰면 돼. 나머지 주변은 신경 쓰지 마. 그러면 그래프가 뭐 이렇게 있다고 쳐? 그러면 2일 때의 기울기는 요걸 얘기하는 거지? 2일 때의 기울기. 문제 내 프라임 2를 묻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2일 때의 기울기니까 나는 이게 필요하지? 기울기니까. 이해돼? 똑같은 값을 나눠야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돼? 그럼 2일의 기울기가 되려면 얘가 여기에 가까워져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극한을 뭘 어떻게 보내야겠어? 2로. 어? 뭘 2로? 리미트 x. 리미트 x 을 2로. 마이너스 2. 잘 봐. 보고 얘기를 해. 2로 가까이 가려면 x를 2로 보내봐. x를 2로 보내면 얘가 2가? 그러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보고 얘기하라고 하는 거야. 그럼 x가 어디로 가야 돼? 4x. 모르는 거야. x가 4f로 가면 2로 간다고? x가 어디로 가야 2로 가겠냐고. 이놈이 2로 가려면 x가 어디로 가야 돼? x가 0으로 가야지. 이 간격이 0으로 가야 돼. 얘가 2로 가야 된다니까? 얘가 2로 가야 된다고. 얘가 2로 가야 된다고. 이 점이 1로 가야 된다고. 여태 그 얘기했잖아. 두 점이 있으면 한 점이 한 점으로 가까이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1로 가야 된다고. 얘가 2로 가야 된다고 해서 x가 0이라고.
준혁이 축구왕이야 축구왕. 어떻게 축구하느라 수학을 놨었어. 응? 이해돼? x가 0으로 가는 거? x가 0으로 가야 x가 0으로 가야 얘가 2로 갈 거 아니야. 얘가 2로 가려면 그럼 x로 나눌 수 있지? 응?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나누면 x제곱 12x 38이잖아. x가 0으로 가니까 0, 0 죽어가지 마. 우리 끝나려면 1시간 20분 남았어. 5번. 아, 봤어야 되는데. 되게 행복한 표정이 있다. 어땠지? 여기서는 우리 5번만 풀 거야. 5번만 풀 거야. 그럼 5번을 풀기 위해서 절대값이라는 게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절대값 때문에 힘들거든. 절대값 때문에 힘들어. 그치? 절대값 때문에 힘들다. 그럼 봐봐. fx는 x 4승 플러스 bx 제곱 6ax.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질 때 x 빼기 a. 이제 아까 썼던 표현이 등장하지. x가 a로 가까워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 a보다 클 때, a보다 작을 때 좌극한 우극한 있다 그랬어? 근데 0에 가까운 게 0이지? 얘도 0이어야 될 거야. 그지? 첫 번째 얻으신 정보는 뭐야? fa는 마이너스 4다라는 첫 번째 조건을 얻을 수 있어야 돼. 0으로 할 때 0으로 가야 수렴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1단원, 2단원 배웠던 내용이 이제 쓰이는 거야. 계속 누적이야. 다음 주에 하는 건 오늘 배운 게 또 누적이고 4단원, 1단원, 2단원, 3단원이 누적이야. 5단원,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누적이야. 1단원, 2단원이 그래서 중요해. 계속 어느 한순간 정신줄 놔버리면 끝이야. 그렇지? 너무 지도를 확 빨리진 않을 테니까 지금 나는 천천히 나가고 있잖아. 다른 방 물어봐. 지금 어디 나가나. 진짜로 물어봐. 우리 집 그렇게 빨리 나가고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어디 나가고 있냐 물어보고 얼마큼 이해했냐고 물어봐. 그러면 이해 많이 못하고 있을걸? 문제가 어려워서. 영어 할 때 0이야. 그래서 제가 0이야. 그러니까 내가 얘를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이해가 되냐? 근데 절대값만 없었으면 정말 매우 땡큐하면서 풀었을 텐데 절대값 때문에 짜증이 나는 상황이야. 절대값이 없었으면 그냥 풀었는데 절대값 때문에 짜증이 나잖아. 그치? 그러면 만약에 얘가 A일 때 0이니까 만약에 A일 때 FA가 마이너스 4야. 그치? A일 때 마이너스 4야. A일 때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내가 4를 더하면 fx 플러스 4는 그럼 이렇게 되겠지? 4를 더했으니까 0을 지나갈 거 아니야? 뭐 이럴 거 아니야. 그치? 이해돼? 그러면 내가 얘는 아까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이렇게랑 이렇게. 지금 처음이니까 내가 이렇게 자세히 푸는 거야. 다음에는 절대값 나오면 바로 예분화로 넘어가야 돼. 그렇지? 지금 처음이니까 원리를 설명하려고 내가 자세히 설명하는 거라고. 네? 네. 그렇죠? 네. 나중에는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려. 한 문제 푸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고. 그러면 기운 빠지잖아. 한 문제 푸는데 막
몇 분 넘어가 버리면 짜증나지. 그냥 딱 봤을 때 아 제구나 아니까 금방 돼야 뭐가 풀릴만 하잖아. 풀만 하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A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면 양수지. 양수니까 이렇게 되면 얘는 A보다 작은 쪽에서 가면 음수지. 양수고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여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아까 오늘 배운 거에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F' A 플러스 A보다 큰 쪽에 다가올 때 접선의 기울기.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F' A. 근데 쟤는 다함수니까 그냥 얘랑 똑같은 값일 거야. 근데 마이너스가 붙었네? 마이너스가 붙었네? 근데 값이 존재하는데 그 얘기는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야 돼. 값이 같아야 돼.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놈이랑 마이너스 세모랑 같다는 얘기는 세모가 0이라는 얘기야. 세모랑 마이너스 세모랑 같으려면 세모가 0이잖아. 즉 뭐야? 뭐가 0이다? F' A가 0이다. 내가 틀리면 미안한데. 세모랑 마이너스 세모랑 같은 그 넘기면 0이잖아. 그렇지. 지금처럼 안 되면 바로바로 질문해. 그렇지. 무조건 끄떡거려서 나중에 이러지 말고. 어? 지금처럼 아니면 뭐. 이렇게 되면 이해돼?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뭐야? 아까 F'A가 의미하는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아니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니잖아. 통과도 해야 되고 0이기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림이 이게 아니라 난 처음에 몰랐으니까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이잖아. 이해가 돼? 접선의 기울기가 0. 접선의 기울기가 0이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해다가 0. 여기도 2, 1, 뭐 2분의 1에서 0.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0.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언제 절대값을 씌웠는데도 미분값이 존재하려면 절대값을 붙여다니고 밑에 있는 거 위로 끌어올렸잖아. 접어 올렸는데도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려면 애초에 이런 형태여야 돼. 그래야 꺾어 올려도 문제가 안 생겨. 이런 거면 꺾어 올리면 어떻게 돼? 꺾어 올리면 이렇게 되잖아. 뾰족하지. 뾰족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아. 왜?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럴 걸로 생각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럴 것 같았는데 얘는 이렇게 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둘이 싸우기만 하고 의견 조율이 안 돼. 근데 U자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져 있으면 얘는 오면서 타협을 해. 얘도 오면서 타협을 해. 그래서 여기 걸로 갈 걸로 둘이 타협을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분이 된다. 즉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는 건 타협을 본다는 얘기야. 타협을 본다는 얘기는 인문학적 얘기고 수학적 얘기는 뭐야? 부드럽게 이어져 있다. 뾰족하지 않고. 그 얘기를 수식적으로 증명을 했어. 근데 우리는 앞으로 매번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절대값이 있는데 뭐가 존재한다. 절대값이 있는데 미분이 존재한대. 그 얘기는 바로 이렇게 쓰면 돼. 매번 이렇게 안 해도 된다. 꺾었는데도 미분이 된다. 그러면 애초에 얘는 꺾어도 되는 놈이야. 꺾어도 되는 놈. 아니면 이렇게 돼 있는 놈이야. 그러면 애초에 꺾어도 미분이 0입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고. 절대값을 씌워도 된다는 건 애초에 얘가 이렇게 부드럽게 돼 있다는 거야. U자 형태로. 이해가 돼? 거기서 하나 더. 그래서 얘가 0이라는 건 뭐야? 그럼 이제 여기다가 넣고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좀 힘들겠지. 넣어서 물론 처음에는 계산하겠지만 이걸 수학자들이 공식을 만들어 놨어. 매번 이거 계산 안 해도 되게끔. 그래서 우리 수원 때는 로그 2, 로그 3 이거 어떻게 해서 계산했어? 표 보고 했지? 그것처럼 상로그 표라고 해서 표가 있었잖아. 얘도
공식을 만들어냈어. 야, 이 공식에다 때려 넣어. 일일이 매번 하지 말고. 얘는 의미만 봐. 이거야. 얘가 뭘 나타내는지 의미만 보고 실제로 계산은 내가 미분하는 공식을 알려줄게. 그게 미분법 공식이야. 미분법 공식을 외우라고 그래서. 매번 여기다 때려 놓고 여기다가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약분하고 하면 계산이 너무 오래 걸릴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는 미분법 공식을 알아두면 좋겠지. 그래서 우리는 x, n승을 미분한다. 프라임이 미분한다는 얘기잖아. 미분하라 그러면 안 적어도 돼. 나와 있어. 적지만 뒤에 다 나와 있어. 머릿속에 그냥 넣어. 미분하면 n이 앞으로 나와. n이 앞으로 나오고 얘는 하나가 줄어. 그래서 내가 이제 쟤를 미분하라 하면 fx가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 그러면 얘 미분하고 얘 미분하고 얘 미분해야겠지. 얘는 x에 관해서 x에 관해서 미분할 거야. 프라임 x를 구할 거야 우리는. 그러면 내가 얘는 내려왔지. 4x의 상승. 상수는 건들지 마. 상수는 그냥 냅둬. 얘만 신경 써. 2bx 하나 내려왔고 차수 하나 줄었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6ax는 원래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1차 함수잖아. 얘 기울기는 얼마야? 이 기울기 얼마냐? 마이너스 6ax의 기울기가 뭐야? 얘 기울기 얼마냐고? 마이너스 6a잖아. 마이너스 6a. 기울기 구하는 거라며 얘가. 기울기니까 얘 기울기는 있잖아. 이렇게 풀겠다는 거. 요거 1이 앞으로 나오고 x의 0승인 거나 마찬가지. x의 0승은 1이잖아. 그래서 그냥 이것만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다. 그러면 매번 저렇게 복잡한 계산 안 해도 된다 이거야. 그래서 끝났다. 그럼 난 여기다 f'a가 0이다를 쓸 거야. 왜 a는 0이래? 4a 3승 2ab 6a는 0. 그 다음에 fa는 4래. 마이너스 4. fa는 a 4승. 왜 0분의 0꼴이어서 아까 a가 마이너스 4였잖아. a 제곱이 6a 제곱은 0. 이 둘을 연립할 거야. 근데 문제에서 a가 음수라 그랬으니까 날려도 되지. a 제곱 플러스 b 빼기 6은 제곱. 얘 일로 대입하면 a 값이 나오고 b 값이 나오겠지. b는 6 빼기 a 제곱이니까 0이 나오겠지? 이해돼? b는 6 빼기 대입하면 그럼 풀면 a는 마이너스 1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아, 0이 아니라 미안해. 마이너스 4다. 큰일 날 뻔했다. 약분이 안 된다. 미안해. FA는 마이너스 4지. 그럼 요거를 그냥 약분시켜야겠다. 4a 제곱 2b 빼기 6은 제곱 b는 3 빼기 2의 제곱을 여기다 넣어야겠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 b는 1이다. 그럼 fx 값이 나왔지. 그럼 fx는 x 4승, b가 1이라 쓰니까 x제곱, a는 마이너스 3이니까 6x. 그러면 f'x는 이거 그대로 내려오면 4x 3승, 요거 내려오면 2x, 요거 내려오면 그냥 6 이렇게 된다죠. 이거 공식 외워야 되지. 거기에다가 f'b, b는 1이니까 1, 4, 2, 6. 이건 좀 외워줘.
8페이지로 보세요. 8페이지 개념적인 얘기만 하고 셀의 대표용으로 풀어줄 거예요. 개념적인 얘기만. 도함수가 뭐냐? 도함수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매번 1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 따로 구하고 2일 때 접선의 기울기 따로 구하고 3일 때 접선의 기울기 따로따로 구하려고 그러면 너무 번거롭다고. 그래서 수학자들이 공식을 만들어 놓을 거야. 그게 하나 더 넘긴 미분법 공식이거든. 그 전에 도함수가 뭐냐면 1일 때 기울기가 예를 들면 1일 때 기울기가 만약에 2야. F'1이 2야. F'2가 4야. F'3이 6이야. 1일 때 기울기가 2야. 2일 때 기울기가 4고 3일 때 기울기가 6이야. 그럼 4일 때 기울기가 얼마? 라고 추측하겠지. 확정이라고 얘기를 못하는데 내가 추측할 거 아니야. 2, 4, 6, 8, 10일 것 같은데? 라고 추측하겠지. 증명을 한 건 아니니까 무조건 8이다라고 확정은 못 지어. 근데 2, 4, 6, 8로 갈 것 같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이렇게 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내가 x일 때 2x일 것 같아. 라고 추측하겠지. 근데 아까 얘가 뭐라고 했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 기울기라고. 무슨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걔를 한자로 쓰면 도자야. 기울기가 도자야. 그래서 도함수라고 불러. 함수니까. 기울기 함수예요. 원래 함수가 있는데 기울기만 모아놨더니 기울기도 함수가 되더라. 그게 도함수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원래 함수가 뭔가가 있어. y는 fx가 있다고. 근데 1일 때 기울기가 2고 2일 때 기울기가 4고 3일 때 기울기가 6이야. 기울기를 쫙 했더니 기울기는 따로 독자적으로 이런 형태를 가지고 갔다라는 게 나오면 걔를 원래 함수에 대한 기울기 함수라고 부른다. 그러면 뭘 미분하면 이렇게 될까? 뭘 미분하면 얘가 이렇게 돼? 아까 미분하면 얘가 내려온다며. 그러니까 내려와서 2가 됐으니까 원래 함수는 뭐겠어? x제곱이겠지. 제곱이면 내려와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원래 함수면 얘는 fx의 도함수, 기울기 함수다. 얘가 접선 기울기 함수다. 이게 도함수의 의미야. 그래서 아까 f'a는 a라는 값에 가까워지는 놈이라고 했지? 이렇다 했잖아. a는 가만히 있고 x가 가까워지는 거라 했잖아. 근데 이 기울기 함수는 x가 특정한 값이 아니라 일반화시킨 거잖아. 일반화시킨 거니까 얘를 이렇게 정의하자. 그 밑에 별표 치세요. 그래서 f'x가 뭐야? h가 0. h라고 해도 되고 델타 x도 된다 그래서 표현은 여러 가지라 그랬지.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 얘는 뭐가 생략된 거라고? x 플러스 h 빼기 x. 그래서 xx가 사라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h가 x 플러스 h가 있고 x가 있는데 h가 0에 가까워지면 x 플러스 h가 x에 하나씩 가까워지는 거잖아. 근데 x는 특정한 숫자가 아니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값이라. 그래야 일반화 같은 거야. 그래야 내가 이제 3에서의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그럼 내가 3을 넣으면 되잖아. 2일 때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그럼 2를 넣으면 되고 5일 때 기울기가 얼마냐면 5를 넣으면 된다. 그렇죠? 저거의 개념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거야. 넘겨봐요. 그래서 미분법 공식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게 마지막 얘기야. 미분법 공식을 얘기하는데 미분법 공식은 좀 외워두셔야겠지. 그래서 아까 제가 써놨잖아. 그 중에 대표적인 x의 n승을 미분을 하면 n이 하나 내려와서 이렇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2번 fx가 상수 함수는 이렇게 생겼지.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거잖아. 얘는 기울기가 0이잖아 그냥. 그래서 상수 함수를 미분하면 0이다. 그게 2번 공식이야. 그렇지? 그 밑에는
함수의 실수배 합차의 미분법. 실수배 아까 말했지. 얘 미분하면 상수는 안 건드린다. 곱하기 한 상수는 건드리지 않고 그래서 그냥 빠져나왔잖아. 1번 보면 c 곱하기 fx를 미분하면 c는 그대로 냅두고 fx만 미분을 했지. 그리고 두 함수를 더하면 더한 놈을 미분해라 뺀 놈을 미분해라 그러면 각각 미분하면 된다. 각각. 그래서 각각 미분했잖아. 얘 미분하고 얘 미분하고 얘 미분해서 각각. 네? 오른쪽 위에 보시면 곱하기를 해놓으면 어떤 두 함수를 곱하면 번갈아 한 번씩 미분하면 돼요. 번갈아 한 번씩. 그렇죠? 세 개면 셋 다 한 번씩. 우리 셋이 곱해져 있다. 그럼 나 한 번, 너 한 번, 너 한 번. 그렇지? 나 한 번, 다슬이 한 번, 너다 한 번 이렇게 세 개면 네 개면 또 번갈아 한 번씩 네 번 하겠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번갈아 한 번씩. 네 번, 네 개 곱한 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쫄지 말고 대부분 두 개 곱한 걸로 끝내요. 알겠지? 마지막 내용을 볼게요. 네. 거기 12쪽 넘겨보면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이라고 돼 있어. 네.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증명하라. 교과서에도 있어요. 이건 그냥 시험 임박해서 교과서에 있는 거 그냥 딸랑 외우면 돼. 그렇지?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까 말했지만 뭐라 했어? 미분이 가능하려면 이렇게 서로 타협이 돼야 된다고 했어. 이쪽이 다가올 때 기울기랑 이쪽이 다가올 때 기울기 같아야 되니까 서로 타협이 돼. 즉 부드럽게 이렇게 돼 있어야 돼. 근데 아까 말했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으면 이쪽에서 올 때는 접선 기울기가 이럴 줄 알고 왔는데 이쪽에서 보면 얘는 이렇게 하면서 타협이 안 되지. 이런 건 미분이 안 돼. 그러니까 뾰족하면 미분이 안 돼. 부드럽게 이어져 있어야 미분이 돼.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어떻다는 거야? 부드럽게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부드럽게 이어져 있다. 부드럽게 이어진다. 연속은 그냥 이어진다. 그냥 이어진다. 그럼 누가 더 커? 누가 더 큰 집합이야? 연속. 얘는 그냥 이어진다니까 이어지는 거 안에는 부드럽게 이어지는 놈도 있고 뾰족하게 이어지는 놈도 있고 그러니까 얘가 더 크지. 얘가 더 크잖아. 그치? 그래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야. 영제 때 했잖아. 이 집합이 더 크면 P면 이렇게 된다. 이러면 우리가 P면 Q다. 더 크게. 작년에 안에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네. 이건 알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알아. 이것까지 다시 원리를 다 설명하려면 너무 빡세. 이건 수하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러면 그래서 미분 가능한 것보다 연속이 더 크잖아.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 되면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 여기죠. 이제 센 대표용을 풀어볼 건데 눈치도 없네. 계속 졸다가 시간만 되면 가려고 그러고 양심이 없어. 집합. 요거는 부분 집합. P가 대문자로 써서 이런 P가 Q의 부분 집합이라는 거예요. P가 Q의 부분 집합.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는 P가 Q에 이렇게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명제로 P면 Q이다 이렇게. 가야 돼? 네? 가야 되는. 아니요. 지금 6시야. 시간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안 가도 돼? 네. 너는 가. 제 얼굴 잘 봐줘. 제일 먼저 가야 돼.